안녕하세요. 개포행복부동산 민재쌤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통상 매년 7, 8월 되면 다음 연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는 데 비해서 올해는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세제 개편안으로 발표됐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크게 네 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 활력, 두 번째가 민생 안정, 세 번째가 조세 인프라 확충, 네 번째가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다섯 번째 기타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 양 자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총 216페이지에 달하고 195개 이슈에 대해서 전부 다 개선안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더 우리 생활이 밀접한 부분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볼 때는 항상 초창기에 출범했던 국정 과제를 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그 첫 번째 이슈로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그런 주제하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 그 다음에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키겠다.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 금융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복지 지원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권 초창기에 국정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정책의 근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 초반에 항상 이런 내용을 한번 되짚고 가면은 우리가 숲에 들어가더라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발표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볼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 10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종부세 세율 조정 및 세부담 하향이라든가 종부세의 기본 공제를 상향하고 특별 한시 공제를 신설한 거, 또 종부세 납부 유예 및 일시적 이주택 등 특례를 신설한 거. 이게 종부세가 한 6가지나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의 세율 구간을 축소했고, 또 소득세 가표 구간과 근소세의, 즉 근로소득세의 세액 공제를 조정했고, 그다음 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했고, 주거비 부담 완화와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했고, 양도세 2월 과세 및 부당회계 계산 부인 합리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상속세의 인적 공제가 있는데, 그 인적 공제 대상에 자녀 및 미성년자로서 태아를 포함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채롭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제를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는 종부세와 임대소득세가 주로가 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면은 첫 번째 부동산 세제 정상화란 타이틀 밑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의하실 일은 이것이 아직은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미적인 상태지만은 시행 시기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로운 법령이 개정되면은 공포 시기와 적용 시기와 적용 대상을 꼭 보시라고, 오늘은 특히 적용 시기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3억 원, 6억 원, 12억 원, 50억 원, 94억 원, 94억 원 초과, 그 다음에 법인, 이렇게 총 8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8가지 단계에서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그러게도 체계 자체를 2개로 나눠져 있던 거예요. 즉 일반 과세체계와 중과세체계 나눠져 있는 건데, 이번에 계제 개편에서는 이걸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율도 인하했어요. 즉 과표 자체도 하나 신설해서 좀 더 분할시켰고, 세율 자체도
인하했을 뿐만 아니라 세율 체계 자체를 일반과세와 중과 들어있던 것을 일반과세 하나로 단일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겠다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은 현재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3억 이하는 0.5%, 현재 0.6%인데 0.5% 낮추고, 그 다음 6억 이하는 0.7%, 12억 이하는 1%, 그 다음에 이제 12억에서 50억 사이 했던 것을 중간에 25억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더 나눠서 1.3%와 1.5% 나눴으며, 50억 초과하고 94억 이하인 것은 2%, 94억 초과하는 것은 2.7%를 했습니다. 즉 0.6에서 3% 또는 1.2에서 6%에 있던 것을 0.5에서 2.7% 대폭 인하 축소했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단지 법인세 부분도 3%, 6%에 있던 것을 2.7% 낮췄던, 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나타난 것은 이번 정부의 어떤 법인 세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에 대해 얼마나 의지가 강한 것을 단적으로 맞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인데요. 현재는 2주택까지는 산출세액에 얼마가 나오든 전년도 납부세액의 150%, 3주택 이상은 300%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150% 낮추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다 우리한테 피부에 좀 더 와닿는 것은 바로 기본공제액을 상향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일반은 6억, 1세대 1주택은 11억 돼 있던 것을 일반은 9억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은 12억으로 상향하는 겁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은 양도세는 12억이 공제되는데 종부세는 11억이 공제됨으로써 그 차이 있던 것을 이번에 통일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더 관심 가질 것은 바로 일반에 대해서 6억을 9억으로 상향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다주택자도 각 개개인이 9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해당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한해서 특별공제를 3억을 도입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근거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2022년도 보유세를 2020년도 수준에 맞추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자체를 100% 했던 걸 60%로 인하해도 2020년 수준 갈 수 없기 때문에 올해 한해서 기본공제 한 대를 3억을 초과해서 14억으로 만들어서 보유세를 낮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이것도 시장에서 반길만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를 이제 확실히 명문화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조항 신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특히 조심할 부분이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한 부분인, 결국 올해 종부세부터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자,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야 된다. 또,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또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세가 100만 원 이상이어야 돼.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납부유예 효과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납부유예 효과는 우리가 언제까지 납부유예 효과가 되느냐? 그 주택이 상속되거나 증여되거나 양도되거나 이렇게 처분 시점까지 납부유예를 주는데, 하나 잊지 말을 것은 그 납부유예 기간 동안에 납부이자가 발생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납부이자로 된 얘기가 없는데, 우리 연부연납 같은 경우는 1.2%지 않습니까? 아마 그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혜를 줬지만은 만약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까 네 가지 요건을 충족 못하면은 우리가 다 환급시키겠다는 내용이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개편안, 세제 개편안 보면은 신청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납부유예인데, 종부세 납부 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즉
매년 1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유예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하고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 납부 기일인 12월 15일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 이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다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법으로 명문화시키겠다는 내용이죠. 좀 더 알아보면은, 자, 일시적 1주택자. 내가 하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다른 주택 하나 샀어요. 그 이유는 뭐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주택을 내가 2년 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처분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이 주택 되면은 다주택자로서 중과를 맞았던 거예요. 시장에 비합리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양도세에서는 2년까지 허용하는데 왜 종부세는 허용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 야기 끝에 이번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이죠. 또 상속주택도 내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 상속돼서 2주택 됐던 거예요. 똑같이 이런 거도 우리가 종부세에서는 다주택자로 중과를 받았는데 이것도 불합리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또 지방의 저가주택, 즉 공시가액 3억 이하인 주택이면서 동시에 수도권이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시군 읍면이 아닌 이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똑같이 우리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없는 걸로 하나만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금액이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인데 이것이 금액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지분이 40% 초과하면은 5년 내에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5년 내에 처분 안 하면은 주택수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 이하는 평생 동안 주택수로 잡지 않겠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저가주택도 공시가격 3억 이하이면서 수도권이나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소속된 읍면군 이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은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례를 주는데 어떤 특례를 주느냐?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하겠다. 단 해당 주택의 재산가액은 종부세 가액에 과세가액에 산정하겠다는 얘기,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주택수를 빼주지만은 재산 자체는 보유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은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냐? 내가 주택은 2개 있지만은 이런 지방 저가주택, 상속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내가 1세대 1주택으로 돼서 특별공제 3억에서 14억까지 공제가 된다는 것이죠. 큰 혜택인 것이죠. 23년 이후에는 12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1세대 1주택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을 주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신청해서 승인 났는데 만약 요건 충족 못하면 나중에 꼭 추징당한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주택 임대소득 과세할 때 그 고가주택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내가 전세를 주면은 이제 과세가 월세를 주던 전세 등 과세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공시가격이 9억이 넘어가면은 월세 운영하면은 그 세금을 임대소득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10억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고가 기준이 이제는 다 10억을 바뀐 거예요.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그래서 이제 고가 주택의 기준은 명확히 10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 7번째, 이제 소형 주택 임대사업재단 세액 감면을 기한을 연장하겠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임대주택에 등록하고 전용 면적 85평방 이하이고 공시가액이 6억 이하인 이 주택을 임대하면은, 그리고 임대료를 5% 상승하면은 그 임대소득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호만 운영할 때는 4년 이상 임대는 30%, 10년 이상이면은 75%, 2호 이상 임대할 때는 4년 이상 20%, 10년 이상은 50%. 그 소득을 감면해 주는데 이것이 올해 말에 끝나게 돼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2025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이죠. 결국은 그만큼 임대 사업을 계속 해달라, 이런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호까지 우리가 부동산 세제에 관련 내용을 알아봤는데 좀 내용이 많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종부세에 관한 사항이 6개가 되고요. 임대소득에 관한 사항이 하나가 되겠는데, 한번 종부세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먼저 세율 조정이 있었죠. 우리가 0.6에서 3%까지 있던 것을 0.5에서 2.78%까지 낮추면서 다주택사 중과를 폐지했다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죠. 또 그다음 세부담 상한 하향에서 3주택 이상을 300% 했던 것을 150% 낮췄고, 그 기본 공제액을 상향했다. 그래서 일반은 6억에서 9억으로, 1세대 1주택은 11억에서 12억으로 올렸고, 법인은 공제가 그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한시 공제를 신설했는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올해 11억 공제에 추가 특별 공제 3억을 해서 14억까지 공제한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것은 2022년 납부 의무가 있는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납부 유예자도 이렇게 명문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용자나 장기 보유자는 처분 시까지 우리가 종부세를 납부해 받는다. 이자 부담 있다고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우리가 봐준다 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했다는 데요.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부동산 이해 세제인데, 여기는 이제 기업 활력에 관한 사항, 민생안정, 납세 편입, 기타 이런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려보면은 첫 번째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되는데, 그 첫 번째 조치로 법인세율을 갖다가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세는 10%, 20%, 22%, 25% 이게 4단계로 돼 있는데, 이걸 10%, 20%, 22%, 3단계 낮추면서 최고세를 낮춘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세 구간을 200억 이상을 22%한 거예요. 전에는 200억에서 3천억까지만 하고 3천억 이상에 대해서 25%라는 구가 있었는데 그걸 삭제한 것이죠. 상당히 기업에서 반길 만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소득세 가표 구간 및 근로소득세 세 공제를 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굿뉴스, 배드뉴스 같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가세 표준 구간은 우리가 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8개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구간, 이게 저소득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 구간을 조금씩 늘린 거예요. 확대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1,2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1,400만 원 올리고 4,600만 원 된 것을 5,00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 저소득층이 소득세 내면서 약 한 20만 원 정도 소득세가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소득층에 반길 만한 소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축소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7,700에 대해서 그 총급여가 7천만 원에 대해서 50만 원까지 공제해줬던 것을 이제는 1억 2천이라는 그런 구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낮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액 월급여자는 다소 공제액이 낮아지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이것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발생부부터 한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는데, 이때 이제 해당이 되려면 재산 기준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예를 들어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이나 2억이 넘어가면은 대상이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또 2억 이하이더라도 1억 4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해당 장려금의 50%만 제고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2억에서 2억 4천으로 확대했고, 그 다음에 50% 수준도 1억 4천에서 1억 7천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여기 더해서 이 지급 자체를 인상을 했어요. 금액을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 같은 경우는 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하는데, 대략 한 15만 원에서 25만 원, 30만 원 정도 이렇게 징액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로 약 10만 원 정도 인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세액공제 최고가 12%였던 거예요. 그리고 한도는 750만 원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15% 올리고 한도는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금액, 한도 내에서 더 많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액을 현재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린 거예요. 그만큼 연간 소득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환급받는 금액이 많아지겠죠. 아마 매년 2월달 되면 이것 때문에 다들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인프라 확충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증여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증여세, 양도세를 낮추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증여하고 5년에 팔면은 증여 시점에 증여가액이 내 취득가액에 대해서 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을 차액이 양도차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회피할 수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선 세제 개편에서는 그 부분을 세무당국에서 알아채고 기한을 10년으로 늘렸던 거예요. 이제는 이제 2월 가세, 즉 우리가 증여를 통한 양도세 계산할 때 하는 방법이 2월 가세가 있고 부당행위 부인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2월 가세는 특수관계가, 즉 부부간이나 직계 존폐속 간에 이루어진 것을 2월 계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자하고 이루어진 것이 이제 부당행위 계산은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여를 통해서 양도를 절감할 때는 다른 것도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추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친화적 환경구 쪽에서 이제 납세 권익 보호하기 조치를 하나 넣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종부세를 냈을 때 종부세를 이제 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내가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국세청에서 통보받고 납부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 납부에 대해서 경정 청구하려면 지금까지는 신고 납부만 인정하지 우리가 통보 납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원칙이 맞지 않다 해서 통보 납부도 같이 우리가 경정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납세 편의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외 여행자에서 600불까지는 우리가 비과세 하지 않았습니까? 또 술도 한 병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800불까지 늘리고 술도 2병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해외 여행자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똑같이 600불에서 800불 올리고 술도 한 병에 2병 올렸는데 제주도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실시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해외여행자는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 바로 실시가 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중단되면서 우리가 공항에 있는 면세점들이 지극히 고생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런 혜택을 줘서 좀 더 활기를 북돋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타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이 올해로 마감되게 되는데 이걸 2025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이제 민간주택,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기간을 마찬가지 올해까지 했던 것을 2024년 12월 30일까지 2년 연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은 굉장히 큽니다. 이 혜택은 왜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액의 70%까지 공제를 해주거든요. 굉장히 큰 거죠.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임대 시장을 안정하기 위한 조치다. 즉, 야, 너희들 빨리빨리 임대주 지어서 많이 시장에 공급해. 그럼 너희가 임대 기간 동안 발송한 양대 소득 내가 70%까지 공제해줄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또 매입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팔았을 때 그 토지 판매한 양도소득세에서 10% 감면하는 혜택이 마찬가지로 올해 종료하게 됐는데 이것도 2024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농어촌 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수 제외 특례 요건, 이것도 상당히 긴 내용인데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받는데 한 10가지 조건이 있어요. 즉 2주택이지만은 1세대 1주택을 다 받는 조건 중에 10가지가 있는데 9번째 10가지가 바로 농어촌 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 중에 9번째는 주로 귀농주택에 관한 사항이고
10번째가 바로 초대특례법 99조 4항이 사항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2003년부터 올해 말까지 구입한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팔 때는 이 농어촌 주택을 없는 걸로 볼게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줬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올해 있던 것을 2025년 10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여기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금액 제한이 2억인데 3억을 올리고 한옥은 원래 자체가 비싸니까 4억까지 했던 것을 4억 그대로 놔뒀습니다. 정리하면은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 고향주택은 꼭 농어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기 태어난 고향을 말하는 것이죠. 고향주택은 2009년부터 취득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더 봐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상속세 인적공제, 즉 상속세는 여러 공제가 있습니다. 기초공제 있고 인적공제 있고 장애자 공제 있고 뭐 이렇게 배우자 공제 있고 여러 공제가 있는데 그중에 인적공제가 사항이에요. 인적공제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는 5천만 원 해주고 그러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플러스 1,0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씩 19살이 될 때까지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 태아는 포함되어 있는데 태아도 이제 포함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태아는 얼마를 공제받을까요? 일단 태아니까 자녀 공제받으니까 5천만 원 받고 또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19살까지니까 최소한 19년을 공제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900만 원 정도의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좀 특이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동산 이해사항을 이제 정리해봤는데 이 내용도 좀 복잡하고 산만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법인세는 세율하고 과표를 조정해서 이제 4단계에 있고 체급세율을 25% 했던 것을 3단계 체급세율을 22% 낮췄다. 그 다음에 소득세도 과표 구간을 조정해서 1200만 원까지 있던 것을 1400만 원 올리고 그 다음에 4600만 원 것들은 5000만 원 올려서 저소득층이 약간의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 민생안전 차원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타임이나 임차 자금에 대한 공제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월세액에 대해서는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15%까지 공제를 해줬고 임차 자금에 대해서는 300만 원 공제했던 걸 400만 원 공제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세피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증여를 통한 2월가세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5년 기간을 이제 10년으로 연장했다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면세한도 600불에서 800불, 술 한 병에서 2병 올라간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태아에 대해서 상속세, 인적공제가 시작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인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부동산이나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주 편하신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